한국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핸드폰 사용률 1위, 온라인 뱅킹 보편화, 편리하고 신속 간편한 비대면 대출, 전자결제 시스템, 그리고 법 제도도 없고 금융회사 제재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비대면 대출이 어떻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원상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천국입니다. 비대면 대출은 그중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고요. 2025년도 피해액이 1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도 보이스피싱 범죄율이 높고 그에 비해서 피해 보상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비대면 대출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고 이것이 범죄 온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인터넷, 핸드폰이 빨리 보급되었고 이에 따른 기술 발전이 빨랐고 전자결제 시스템 온라인 뱅킹도 빨리 도입되었고 비대면 대출도 도입이 빨랐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예금을 목표로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사기범들이 중국 같은 해외에서 활동하다 보니 한국 공권력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점점 대담해지고 높은 수익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대출이 생각보다 너무 허술하게 대출이 잘 이루어지고 이것이 먹히게 되니까 점점 큰 액수의 비대면 대출을 유도하면서 피해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높아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도 정부는 규제를 하거나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대담해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비대면 대출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취약한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대면 대출이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면 확인 절차가 부재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분증 실물 확인, 본인 서명, 직원 대면 확인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직원은 피해자가 긴장을 한다든지 두려워하고 있다든지 떤다든지 이런 감정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쉽기도 하겠죠. 비대면은 영상통화로 하고 간단한 인증만으로 가능하고 범죄자가 피해자 명의로 쉽게 접근도 가능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피해자가 어떤 긴장을 한다든지 두려워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전혀 확인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대출은 아주 신속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몇 분 만에 실행이 되어서 바로 이제 인출하고 송금이 되는데 이게 역설적으로는 범죄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을 활용하면서 비대면 대출을 받게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들 이런 사람들 공권력에 대해서 약간 두려워하거나 또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범죄자가 이런 직원들을 사칭했을 때 사람들은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계좌가 위험하니 안전한 계좌로 옮겨라. 급히 대출을 받아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같이 압박을 하게 되고요. 피해자가 앱으로 스스로 대출을 실행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굉장히 편리한 구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디지털 인증 수단의 한계. 디지털 인증이 굉장히 안전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굉장히 허점이 많은 구조입니다. 공인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간편 비밀번호 등은 모두 피해자가 직접 입력하게 하는데 이것은 범죄자가 원격 조정 앱을 통해서 깔게 하거나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속이면 손쉽게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시간 이상 거래 감지가 미흡한데 은행권이 카드 사용 패턴을 잘 잡지만 비대면 대출 실행 후 송금 패턴은 즉시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대출 받자마자 바로 해외 송금시키고 가상자산 매수 등으로 돈을 빼돌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비대면 대출이 성장한 배경은 디지털 금융 수요가 급증했고요.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최상위권, 모바일 뱅킹, 간편 결제 사용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앱으로 대출이 신청 가능하고 빠른 심사에 당일 송금까지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큰 인기를 얻었고요. 정부의 금융혁신 정책도 한몫을 했습니다. 핀테크 육성과 혁신 금융 서비스 확대를 정책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을 허용했고요. 2015년 비대면 대출도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거래 선호가 더 늘어나면서 규제를 더 완화하게 되었고요.
금융회사들의 경쟁은 심화되었습니다.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드사, 캡제사 모두 다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게 됐고요. 쉽고 빠르게 앱 몇 번만 클릭하면 대출 완료 같은 편의성을 강조하면서 대출 문턱을 낮췄습니다. 다른 곳에서 만약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늦게 되면 그 은행은 또 그 카드사는 뺏기겠죠, 고객을.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심사도 빨리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편의성, 비용 절감. 비대면 대출을 하니까 영업점의 인력이 필요가 없고 점포 운영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이익이었고요. 고객도 굳이 지점 방문할 필요 없고 시간을 들여가며 노력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 아주 간편하게 했기 때문에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규제 사각지대, 즉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피해가 급증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비대면 대출 관련 안전장치 규제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확대만 시킨 것입니다. 정부가 혁신의 무게를 주다 보니 보안, 피해자 보호 장치는 뒤로 밀린 측면이 있다. 이거는 챗GPT 이야기고 거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갔지 소비자의 피해라든지 또 그런 보이스피싱 사기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비대면 대출 제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싱가포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을 보면은 금융혁신, 핀테크 육성,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강화 이것이 도입 배경이라면 주요 특징은 스마트폰 기반으로 해서 빠른 대출이 가능하고 심사가 아주 간단합니다. 자동화도 높고요.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가 주도를 했습니다. 규제는 아주 낮은 수준이고 빠른 성장이 가능하고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위험은 아주 높습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는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피해자 보상 체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이 급증을 했죠. 자,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소비자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대가 되었고 온라인 뱅킹, 핀테크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특징이 대출 심사가 아주 엄격합니다. 신용 평가라든지 소득 검증 등 철저하게 하고 P2P라든지 온라인 대출 활성화, 주 연방 규제가 병행이 되었습니다. 규제 수준은 아주 높습니다. 고객 정보 보호라든지 여기는 AML이 나오죠. 자금 세탁 방지 규제가 가장 강력합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금융사, 플랫폼 책임 일정 부분이 있고요. 규제는 복잡하고 승인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영국은 금융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영국의 금융감독원은 굉장히 감독을 엄격하게 합니다. 14일 쿨링오프 제도가 있고 이 말은 14일 동안 언제든지 대출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규정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규제는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 시에는 금융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사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배상 의무가 제도화되어 있고요. 리스크는 규제로 인해서 속도, 편의성이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보겠습니다. 디지털 금융 허브 전략 때문에 정부의 주도에 핀테크를 육성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감독기관이 금융감독원 감독기관이 아주 강력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예방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있고 12시간 쿨링오프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출이 실행이 되지만 12시간 동안 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12시간 전에 철회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죠. 이 배경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빨리 급하게 대출을 받고 빨리 송금해라. 이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규제 수준은 아주 높고 대출 송금 관련 사기 예방 장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금융사 책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규제로 일부 혁신이 속도가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굉장히 금융혁신, 핀테크 육성, 그래서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어 있고 아주 빠르고 간편화되어 있지만 문제는 전혀 어떤 규제가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에 아주 크게 노출이 되어 있는 반면 다른 선진국은 다 같이 금융 소비자를 위해서 소비자 선택을 확대를 하고 하지만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규제가 아주 높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금융사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확실하게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5천만 원을 비대면 대출을 받았을 때 각 나라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5일에서 1일, 미국은 수일, 2주, 영국은 1주 내외, 싱가포르는 1일에서 5일입니다. 신청 방식은 한국은 모바일 앱이고요. 미국은 은행, 핀테크, 영국은 온라인 신청 가능, 싱가포르는 은행, 핀테크 앱, eKYC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 방식은 한국은 굉장히 간소화 심사를 하고 있고요. 자동화 심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신용 점수, 세금 보고서, 은행 거래 내역, 영국은 금융감독원 규제에 따라 소득 신용검 심사가 굉장히 엄격하고 대출 상환 능력 평가도 필수입니다. 싱가포르는 MSS 이것도 맞죠. 금융감원 규제에 따라서 소득 부채 심사를 하고 12시간 쿨링오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승인 기준은 굉장히 완화된 편이고 미국은 엄격하고 소득 증빙이 필수고 영국은 매우 엄격하고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고 싱가포르도 엄격하고 사기 예방 중시합니다. 한국만 굉장히 완화된 비대면 대출을 하고 있고요. 보호 장치를 보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보이스피싱 위험이 높고 미국은 일부 금융사가 책임을 지고 영국은 14일 쿨링오프 제도 금융사 배상 의무가 있고 싱가포르는 12시간 쿨링오프 금융사 책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표로 만들어 보면 5천만 원은 비대면 대출 실행 시간을 보면 한국은 5분에서 1일, 미국은 수일에서 2주, 영국은 1주, 싱가포르 1일에서 5일.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국은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몇 분 만에 5천만 원 송금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위험에 아주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은 심사 서류도 많이 걸리고 보통 며칠에서 2주 정도 걸리고 영국은 소비자 보호 설치가 철저해서 승인이 느립니다. 최소 1주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싱가포르는 디지털화가 빠르지만 사기 예방 규제로 1일에서 5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2시간 지급 지연 제도가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12시간 지급 지연 제도는 12시간이 대출이 실행이 되어도 12시간 동안 대출금이 소비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전면 시행하지 않았고요. 금융감독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입을 검토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도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드론의 신속성은 여전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소요되고 자동심사에 즉시 입금됩니다. 편의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오직 카드사, 인터넷 은행, 그런 금융회사들의 돈을 버는 구조에만 관심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이 성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비대면 대출입니다. 앱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아주 편리하게 사기범들의 입에 밥을 떠 먹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가장 쉬운 12시간 지급 지연 제도 하나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문제점 중 하나는 소비자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점, 철저하게 회사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대출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도 피해자 책임,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으니 금융회사는 예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진국처럼 몇 분이 아닌 며칠 걸리게 하면 보이스피싱 위험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에게 책임을 물으면 귀를 쓰고 예방할 것입니다. 비대면 대출에 대한 법 제정하고 규제를 강력하게 하지 않는 이상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 길은 없어 보입니다.